이보다 재밌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박구용 왔구용. 자, 오늘도 테니스 치는 철학자 전남대 철학가 박구용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테니스 어떻게 요새 시즌이잖아요. 네. 봄 되고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대회도 나가신다고. 네, 최근 성적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거듭 2연속 예선 탈락했습니다. 예선 탈락? 아니 저는 꽤 잘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제 클래스가 높아졌으니까 그 높아진 클래스에서는 낮은 수준이죠. 아직 점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네. 광주 지역 뭐 이렇게 네, 네. 테니스 대회 네. 이런 거 하시면 그렇죠. 랭킹이 광주 전남, 보통 광주 전남 대회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일반부하고 골드부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골드부다. 골드부예요. 골드부에서 네. 막내.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도 없고 예선 탈락도 하고 그러죠. 목표가 있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성취하고 싶다. 그건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사실은 없고 매 순간 지난번에 예선 탈락을 했지만 광주남 최고의 선수들하고 대회를 한 거예요. 예. 예선전에서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이겼는데 그 자체가 너무 흥미로워요. 흥미롭다. 예. 설사 지더라도 상관없다. 그렇죠. 예. 아니 저도 졌을 때 유일하게 불편한 건 파트너예요. 아. 파트너한테 좀 미안하죠. 근데 복식 같은 경우는 예.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 상대방이 여기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지점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없고 저는 대체 어떤 성향이냐면 제가 게임을 이끌어가는 그런 플레이어보다는 내 파트너의 실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 머리를 쓰는 스타일이에요. 아. 약간 저는 그런 쪽에 맞아요. 예. 제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는 조직이나 뭔가 그 어떤 팀을 이끌 때 대체로는 제가 주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테니스에서는 이상하게 반대예요. 테니스에서는 제가 나이를 좀 많이 먹어서 배운 운동이거든요. 얼마나 되셨어요? 배우신? 제가 나이가 꽤 많이 먹어서 배웠어요. 지금 배운 지는 한 15년 됐어요. 15년. 네. 15년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젊은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하고 파트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하면 그 친구의 실력을 극대화할까? 여기에 제가 모든 걸 신경을 써요. 예. 그 지금 그런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내리신데도 단순히 테니스를 젊은 친구들이 더 잘 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그 마음 먹은 것도 뭔가 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아니, 그러니까 철학적인 거라기보다는 그 상황, 맥락에 따라서 그러니까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는데 가장 스포츠의 매력은 동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든 테니스든 기량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조건 내에 싸우잖아요. 그럼 동일한 조건 내에서 복식 경기는 뭐가 매력이냐. 가장 큰 매력은 복식은 두 파트너가 동일한 플레이어면 절대로 좋은 성적을 못 내요. 놀랍게 그래요. 그럼 차이가 존재할 때? 테니스 경기의 가장 극대화된 팀은 뭐냐면요. 남성형과 여성형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예요. 캐릭터가?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남성형에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좀 더 파괴적이고 좀 더 치고 나가고. 예. 그다음에 여성형은 약간 수비도 해주고 예. 가만 보살피고 네. 이런 역할이죠. 본인은 여성형이다. 그렇죠. 테니스에 있어서. 예. 다른 대부분의 장소에서 제가 남성형이거든요. 전형적인 남성형인데 테니스 칠 때만큼은 여성형이다. 그럼 왜 그렇게 됐나? 제 처지가 그렇다는 거죠. 제 위치가, 제 상황이. 무슨 말이냐면 그걸 저는 나쁘게 보지 않는 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저와 같은 상황에 테니스를 배운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팀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은 역할 규정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때 제가 남자 여자라고 안 하고 남성형 여성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형 여성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물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문화적인 남성에 대한 이해, 여성에 대한 네. 이해인 거죠. 그 5687번님께서 교수님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궁금한데 혹시 무등산 등반해 보셨나요? 해보셨다면 어떤 코스가 좋은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무등산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많이 갔고. 네. 근데 군대에서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너무나 많은 산을 타다 보니까 산을 가는 걸 싫어해요. 그때 이후로 산을 끊으셨어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를 빼고는 잘 안 가요. 아.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교수님은 어쩔 수 없이 안 갈 것 같은데. 있죠. 있었어요. 몇 번은 있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아니 좋은 친구들이 가자 하는데 너무 또 재수 없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지. 그렇지. 제가 좋아하는 형들이 무등산을 좋아해요. 그 코스가 뭐 있습니까? 코스가 수십 가지죠. 그런데 일단 그냥 서석대라는 곳이 있어요. 서석대인데 이게 이제 세계 자연문화유산에 등기되는 건데요. 뭐냐면 주상절리대라고 있죠. 예. 주상절리대가 산에 있는 경우예요. 이거 흔치 않을 텐데. 있지. 그렇죠. 네. 그래서 세계 자연문화유산에 등기된 거예요. 서석대라고 그래요. 그렇구나. 서석대. 예.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등산은 약간 다른 지역이 도시에 있는 산하고 차이가 있어요. 광주는 예전엔 어디서나 무등산이 보여요. 그리고 30분 안에 반드시 무등산에 갈 수 있어요. 어디서나. 근데 지금 아파트가 많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심각한 거죠. 그런데 무등산이라는 이름 좋잖아요. 무등. 평등보다 더 좋은 게 무등이거든요. 예, 이게 그렇구나. 불교가 지향했던 세계입니다. 그리고 광주의 극락강을 지나서 무등산으로. 그렇구나. 그렇죠. 극락강을 지나서 극락세계 그 정점에 있는 게 무등이에요. 진짜 철학자 아니랄까봐 해석은 정말 해석을 그냥. 광주 오시면 무등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등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저도 산 가는 거 저 이제 좋아해서 저 몇 미터까지 가봤을까요? 제가 산 올라가는 거. 3,000m? 3,000m. 네. 4,300m 산 등반한 적 있어요. 그래요? 고산병으로 죽을 뻔했지만 너무 좋은 기억이에요. 어디까지 하셨어요? 청상. 그러니까 어디서? 그 키나발루 산이라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죠? 그냥 하고 싶어서요. 그렇구나. 산이 거기 있으니까. 산이 거기 있으니까. 요산 요수.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뭐 이런 거. 그런 분들이 저런 보면 항상 신기해요. 저게 저런 욕망이 생기는구나. 저는 군대 다녀온 뒤로 아예 없었어요. 3238번님. 최장군 저 11살 찬우예요. 지금 영어학원 가고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전남대 체육 교수님이셨다고. 지금 은퇴했다고. 와우. 이 방송을 12살짜리도 듣고요. 와우. 11살짜리도 들어요. 영어학원 가서 힘들겠네. 이게 학원 셔틀버스 시간 지금 이제 오후 5시 뭐 이때쯤이면 아이들이 학원으로 이제 가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셔틀버스에서 이걸 틀어놓는 기사님들이 계셔서 실제로 전화 연결도 하고요. 와우. 그 친구들이랑 통화도 해봤거든요. 네. 진짜 듣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게 있느냐? 없죠. 어린아이도 철학을 학문으로는 아니지만 네. 접하고 생각하고. 철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생각을 생각하는 학문이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한 생각을 계속 그러니까 생각은 사람들이 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생각하는 걸. 생각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대개는 싫어하죠.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 피곤하니까. 왜 피곤할까요? 왜 피곤하나? 네.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렇죠. 에너지를 쓰기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청취자들의 질문 해결하느라고 우리끼리 막 재밌게 웃고 떠들었는데 오늘 그러면 지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생각해야 한다. 누구나 다 심지어 동물조차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의 생각이라 함은 내 주장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당화를 요구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근거를 댈 수 있느냐. 네. 그게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정리 잘해요. 잘하죠. 장모님. 이게 나의 운이에요. 그렇군요. 운이죠. 나한테 찾아온 운입니다. 그렇죠. 우연히. 네. 언젠가 사라지진 않겠지? 이 운도? 사라지죠. 사라질 수 있을까? 반드시 사라지죠. 그럴 언젠가. 수 있겠지. 예. 그거 언젠가 받아들여야죠. 그걸 받아들인 게 어른이죠. 그렇죠. 네. 아직 어른이 아닌가 봐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나누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나누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전제된다. 나누는 걸 전제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지. 네. 일단 그러면 이제 나눈다는 표현보다는 예. 지난번에 나눈다고 계속 하셨는데 가른다고 해봅시다. 가른다. 예. 왜냐하면 나눈다는 표현은 뭔가 좀 안 맞아? 분리시키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예. 가른다. 예. 가른다. 오늘 가르마 괜찮네요. 그래요? 자, 왜요? 익숙해질 때 됐잖아요, 교수님. 내가 외모의 평가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럼 제가 종종 해드릴게요. 제가 종종 지적도 하고 평가도 하고. 예. 비판적 사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그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연습해보면 좋겠잖아요. 네. 예를 들어보죠.
최 장군이 딱 생각나는 음. 생각, 판단 하나 말해보세요. 판단? 예, 저를 보고 교수님. 아니면 다른 걸 보고라도 관계없습니다. 박구용은 뭐다? 박구용은 깐깐하다. 깐깐하다. 자, 박구용은 깐깐하다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별로 취미생활이잖아요. 취미생활? 취미생활이보다는 약간 지나가면서 드는 생각이잖아요. 여기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고민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말해보세요. 조금 더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거.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정당화를 요구받을 것 같은 생각. 정당화를 요구받을 것 같은 생각.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박구용 교수는 박구용은 서울에 와서까지 방송을 한다. 사실 판단이잖아요. 사실 판단. 그러면 여기에 가치 판단 더 넣어볼까요? 그렇죠. 가치 판단. 자, 판단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설명을 좀 해줄게요. 판단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사실 판단, 가치 판단, 취향 판단. 그죠? 예. 사실 판단은 사실 여부를 묻는 거예요. 팩트. 자, 박구용은 남자다. 최 장군은 박구용은 남자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면 확인해 볼 수 있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죠. 그것도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박구용은 남자다는 사실 판단도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진위를 따질 수 있겠죠. 그치. 그 남자가 생물학적인 남자일 수 있고 또는 문화적인 남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 가지 맥락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이게 사실 판단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가치 판단. 가치 판단은 어떤 것이 가치 판단일까요? 좋다. 아니야, 그건 취향이지. 옳다 그르다. 그렇죠. 옳다 그르다. 박구용은 박구용은 잘 가르치는 교수다. 잘 가르친다. 잘 가르친다. 잘 가르친다. 잘 가르친다는 게 잘 가르친다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잘 가르친다의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잘 가르친다. 잘 가르치는 교수다. 기준이 뭐예요? 기준. 이럴 때 기준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객관적이려고 하는 기관들은 객관적인 기준을 내세우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각 대학은 이 교수의 가르침이 잘 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하려고 하죠. 평가할 때 뭐가 필요해요? 지표가 필요하지. 기준이 필요하죠. 지표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말이에요. 기준이 훨씬 포괄적인 말이고 그때 기준을 하나 이상을 나열한 걸 지표라고 하죠.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강의 평가를 하는 지표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강의 평가를 하는 지표. 그 지표가 객관적이냐를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비판적 사고라니까요. 그러면 주관적인 건 어떤 겁니까? 기준. 자, 이게 가치 판단이죠. 가치 판단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들이에요. 자, 박구용이 강의를 잘하냐 못하냐는 영향을 미쳐요.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죠? 학생들에게. 학생들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죠. 또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죠?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집에? 아니 사회? 아니죠. 뭐 아니죠. 어떤 거예요? 동료 교수에게 영향을 미치죠. 강의 평가에 따라서 서로 성과급이 달라지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당연히 교수들은 당연히 그렇죠. 물론 강의 평가가 너무 문제일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뭐가 되시죠?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 판단이고 가치 판단이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거나 심대하게 미칠 수 있는 경우는 그 기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박구용은 강의 잘하는 교수야 라고 하는 판단은 사실은 주관적일 수도 있죠. 그 주관적인 건 관계없어요. 주관적인 것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 수 있죠. 학생마다. 그렇죠. 저마다 다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학생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 학생마다 예를 들자면 저 강의평가를 하면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저를.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 F 주겠죠. 그렇지. 강의평가 있어서 박구용 교수 F.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강의평가에 반영을 안 하도록 또 제도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제도를 보완하는 즉 지금 말한 대로 생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판단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고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판단에는 사실 판단이 있고 가치 판단이 있고 취향 판단이 있다. 그런데 가치 판단의 경우는 심대하게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항상 정당화를 요구하고 정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뭐든 관계없이. 뭐든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올바르냐, 그러냐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올바르냐 그러냐. 예를 들면 이 판결은 옳다. 옳다. 박구용의 이 발언은 옳다 그러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서야 돼요. 임의적일 수 없어요. 그건 토론해야 돼요. 예. 이해하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떤 판단의 종류가를 먼저 판단해야 돼. 그 판단이 사실 판단이냐, 가치 판단이냐, 취향 판단이냐를 판단해야 한다. 그렇죠. 먼저. 그러면 이게 사실 판단이면 사실 여부를 따져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의외로 심플할 수 있다. 심플하진 않죠. 심플하진 않다. 기준이 다르니까. 예전에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사실 판단이지만 사실 판단의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자연과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논증되지 않아요. 그것도 사회적인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구용은 남자다라고 하는 판단이 그렇지. 사실 판단이지만 그 남자를 기준이 생물학적인 생물학적이냐, 것이냐, 역할론적이냐, 그러냐, 뭐 그렇죠. 문화적이냐 그렇죠.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쉽진 않다.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우리가 인간이다. 그렇죠. 그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비판적 사고인 예. 거죠. 그럼 거기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중요한 네. 것은. 문제를 찾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문제를 찾는 것. 예. 그러니까 박구용은 남자다? 아, 그럼 남자와 남자 아닌 것을 나누는 기준이 있나? 그 기준이 뭐지? 생물학적 기준이라네? 그럼 생물학적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남자와 남자 아닌 것으로 나눌 수 있나? 그게 정말 가능한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자지만 실제로는 내가 알고 있는 남자가 너무 거리가 먼데 이럴 때 문제가 생겨나는 거지. 이 기준에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이 기준이 보편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생물학이라고 하는 특정 범주 내에서 이 패러다임 안에서만 정당하다는 거죠. 다른 패러다임, 다른 문화권에 가면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문제를 찾아내는 거죠. 그 문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 문제를 찾아내는 데까지 가야 사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이 사실 판단뿐만 아니라 가치 판단, 취향 판단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 더 그렇죠. 갈수록 더 그렇죠. 갈수록 더 그렇다. 그렇죠. 갈수록 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대로 가치 판단은 너무나 심대하기 때문에 그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는 끝없이 토론해야 돼요. 확정될 수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교수 평가의 기준이 확정되겠어요? 시대에 따라 다르겠죠. 예. 학교마다 요구사항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학생들이 요구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 대학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학과가 지향하는 바에 달라질 수 지금 있잖아요. 세계의 거대한 트렌드를 쫓았을 때도 달라질 수 있는 달라지죠. 부분이고 그렇죠. 인구 구조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정책에 끝없는 따라서. 토론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수행할 능력. 그러면서 이 토론 과정에서 뭘 찾아내요? 문제를 찾아내는 거죠. 문제 찾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구나. 결국은. 그러니까 자 주인과 노예가 있다고 쳐봐요. 예. 가정을 해보는 거죠. 누가 문제를 찾죠? 노예. 노예가 문제를 찾아요? 우리 집에 가게가 지금 심각한 위기상에 빠졌다는 걸 노예가 얘기합니까? 근데 노예도 나름의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그 집안의 문제. 그럼 주인이 판단하는 주인이 찾아내는 거죠. 노예는 뭘 하는 거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시킨 대로 푸는 거예요. 이거 해. 한번 푸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학교에서 문제를 누가 내죠? 선생이 내죠. 그게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선생이 주인이 되고 학생은 뭐가 되죠? 노예가 되는 교육이잖아요. 학생은 문제집만 갖다 놓고 문제집 푸는 것은 노예 만드는 양성소인 되는 거예요, 학교가.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중에 문제집 교육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를 학생 스스로 찾도록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수학 능력의 핵심이거든요. 예. 수학 능력 평가도 그래서 문제 찾기 능력을 찾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아주 우수한 친구들이 수학 천재들, 과학 영재들이 외국에 가서 가장 당황한 게 그거예요. 문제를 찾을 줄 몰라. 예. 주어진 문제는 내가 잘 풀었는데 놀라운 게 한국 학생들이 세계적인 수학 문제 푸는 거 잘 풀어요. 수학 문제풀이 경시대에 한국 학생 탑이에요, 항상.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가서 수학을 전공하게 되면 교수가 요구하는 것은 문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에서 취약하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취약해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워낙 뛰어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뛰어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안 해도 어느 순간 되면 또 문제 찾기 능력이 생겨요, 우리는. 놀라운 거지만 여기서 조금만 바꾸면 더 놀라운
더 놀라울 수 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이야기 조금만 더 이따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자, 내시 상륙 작전 최장군입니다. 박구용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왓구용, 오늘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인데 조금 전까지 사실 판단, 가치 판단, 취향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도록 해야 하는데 네. 실질적인 교육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사실은 문제를 스스로 찾는 훈련, 그 훈련이 특히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문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게 전문가거든요. 자,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기계 고장났어요. 전문가한테 가야지. 그렇죠. 전문가는 뭘 하는 거죠? 이걸 들여다보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문제가 사람. 뭔지 찾는 것이 우선이죠.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 진단. 근데 우리는 진단을 하는 능력을 안 키우고 처방전만 쓰라고 그래요. 이건 절름발이잖아요. 예. 의사가 진단을 못 하는데 처방을 한다? 위험하죠.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 문제 찾기 능력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기준을 계속 물어보다 보면 기준이 정당한지를 묻다 보면 문제가 찾아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했잖아요. 하나는 사실 판단.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 판단. 이제 취향 판단. 취향 판단은 뭘까요? 호불호. 그렇죠. 좋고 싫음이에요. 좋고 싫음.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좋다 또는 싫다. 이런 취향 취입 판단이잖아요. 예. 이것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좋다. 좋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죠? 논증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입증의 영역입니까? 있죠. 그건 깊은 학문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아마 취향 취미는 논할 수 없다. 호라티우스라는 유명한 그리스의 학자의 예를 들어서 네. 취향 취미는 그냥 사적인 거니까 개인적인 거니까 논할 수 없다. 그랬으면 미학이라는 학문이 생기지 않았죠. 그 취향 취미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 풍요로운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취향 취미를 다르다고 그냥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논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보편 타당한 어떤 기준을 예, 보편 타당까지는 아니죠. 다만 요구하는 기준이 다른 거죠. 요구하는 기준. 자, 내가 정당화를 요구해요. 나는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좋아. 정당화를 요구해요. 그럼 어떻게 요구할 수 있죠? 뭔 정당화를 요구하는 거죠, 나한테? 사실에 부합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치에 부합해야 되나요? 왜? 아까 사실 판단은 사실에 부합해야 그치. 되잖아요. 가치 판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 체계에 부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취향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지? 취향 판단에 그러니까 사실 판단은 온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기준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가치 판단은 그 가치를 공유한 사람들 내에서 동의가 필요한 기준이 되겠죠. 취향 판단의 주체는 누구죠? 아까 말한 대로 판단의 주체, 취향의 주체. 취향의 주체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좋다 할 때 나한테만 요구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한테 뭘 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건 진짜 몰랐던 영역이에요. 최소한 요구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어떤 거죠? 그대가 나에게 지금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할 수 있죠. 아, 그게 진실이냐? 네 취향이 진실일 걸. 네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좋다는 너의 취향이 진실해야 되겠죠. 그런가 안 그런가요? 그렇죠. 최소한 나하고 대화를 하려면 그렇지. 판단을 가지고 대화를 하려면 진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대가 항상 파란색보다 빨간색을 좋아한다는 정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요구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모든 예술적 표현, 취향, 취미와 관련된 표현은 마지막 최종 요구사항이 뭐냐? 정당화 요구사항이 뭐냐? 진실성이에요. 진실성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저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좋은데? 라고 말해놓고 다른 맥락을 조금 바꾸면 정반대 얘기를 한다든가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사실은 이 앞에 판단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 판단이 아닌 거였던 거죠. 자기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거죠. 그냥 난사한 그러면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은 일관성, 정합성 이런 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사실 또 다른 그러면 논쟁이에요. 그다음 논쟁이지만 우리가 내 마음의 진실성을 논증하는 방식이 뭘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가장 좋겠죠. 예, 일관성. 근데 일관성이 항상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변화 과정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안 그런가요? 나는 설명 못해 이러면 안 되죠. 그럼 대화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게 취향 취미의 판단이에요. 예. 가장 그리고 점점 많아져요 이 영역이. 그런데 나는 취향 취미니까 대화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향 취미에 대해서 논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옛날 이야기다. 지금도 어떤 교수들은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정말 심각한 거다 그렇게 말하면. 취향 취미야말로 끝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왜 이 색과 이 색이 조합을 하면 싫어하지? 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지금 오늘 검정색을 입었잖아요. 예. 검정색을 입었을 때 사람들은 여기 위에다가 무슨 색을 더 입기를 바랄 것 같아요. 검정색을 입었을 때 위에 뭐 지금 밝은 검정색 위에 뭔 옷을 입으면 더 이제 빨간색을 입을 수 있고 파란색을 입을 수 있고 하얀색을 입을 수 있고 다 입을 수 있잖아요. 가장 무난한 색이 뭐겠어요? 가장 무난한 색? 네. 검정색에 뭐 흰색, 무채색이에요. 그렇죠. 무색해지죠 당연히. 그런데 뭔가 하나 색을 더한다. 더한다 그러면 이 검정색이 지금 어떤 검정색이죠? 진한 검정이에요? 옅은 검정이에요? 진한 검정. 진한 검정에 맞는 약간의 무거운 웜한 색을 해야 되겠죠. 따뜻한 색에.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무슨 그런데 그런 게 패션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의적인 건가요? 아니죠. 수많은 통계가 있는 거, 수많은 심경과학적 연구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취향 취미라고 해서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세상이 끝났어요. 이미 그것도 측정 가능한, 연구 가능한, 그렇죠. 논증 가능한 것으로 세분화돼서 그렇죠. 함의가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럼요. 심지어 취향 판단이라고 치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전쟁에서 심리전을 쓴단 말이에요. 심지어 심리적인 쓰는 게 대부분 다 취향 취미에 관한 연구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쟁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전쟁 관련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분야예요 이게. 취향 취미와 관련해서. 그렇죠. 취향 취미와 관련된 것들을 데이터를 뽑아내고 연구하는 거예요. 융복합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브레인 사이언스 한 사람, 신경과학 한 사람, 저희처럼 인지과학 한 사람, 철학 한 사람들 다 모여요. 예술하는 사람들 다 모여요. 언어 하는 사람 다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내 취향은 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취향에 대해서 끝없이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 시계를 왜 차요? 이거 시계 보러 차요? 패션의 일부로. 그렇죠. 이게 취향이거든요. 이 취향을 어떻게 이 취향을 가지고 지금 세계 1위 기업이잖아요. 아니 애플이 삼성을 압도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취향 취미예요. 기술적인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취향 취미에서 압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계 1위 기업이잖아요. 그게 취향에서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취향 취미를 그냥 주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게 생각인 거죠.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취향 취미 판단에도 대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거 남자친구 여자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취향 판단에 있어서 잣대를 들이댔는데 상대방이 그건 네 취향이지 내 취향 아니고 그냥 얘기하지 말자라고 하면 그러면 좋은 사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특히 이제 미래 세대, 지금 세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화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의 80%가 예를 들면 남녀 사귄다 그러면 80%가 무슨 얘기예요? 취향과 관련된 취향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취향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대화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고 연인이 될 수 있죠? 이게 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너무 개인적으로 취향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돼 있어. 그러니까 발달시켜야죠. 그러니까 같이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상황은 이미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논의의 수준은 아직 바닥이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성들은 이 새로운 이 광활한 취향 취미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호기심이 많고 막 흡수하려는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것도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공부가 필요하고 사슬이 필요하니까 막 해요. 아주 쉬운 말로 쌀국수집을 처음에 남자가 먼저 갑니까? 여자가 먼저 갑니까? 여자가 먼저 가죠. 여자가 먼저 가잖아요.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거든요. 새로운 취향의 세계에 대한 열림이잖아요. 내 입맛을 바꿀 수 있어야 철이 없는 어른이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철든 어른은 취향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런데 60이 돼서 취향을 못 바꾼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하지만 취향을 자유스럽게 넘나드는 사람은 못 만나죠. 그런데 20대가 그렇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 20대 남자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취향, 취미의 세계로 들어와라.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면 당신의 인생은 춥고 외롭다는 겁니다.
요새는 취존이라는 말을 해서 그냥 취향 존중 예. 이렇게 치부하고 안 된다는 끝내버리는데 그래선 안 된다. 그렇죠. 그거 절대 안 있어서 되죠. 정말 섬세하고 예. 나름의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취향 취미는 존중한다는 말이 서로 섬세하게 대화를 하자는 말이지 각자 클로즈하고 막아버리고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아니다. 이러면 친교가 생길 수가 없어요. 친구가 생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들 간에 대화하는 거 보셨습니까? 대화 내용이 뭐죠? 밥 뭐 먹을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의 질은 취향 취미에서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예? 취향 취미에서 이게 놀이의 영역이거든요. 여기는 경제적 영역이 아니에요. 놀이의 영역이에요. 그렇지. 이게 점점점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취향 취미를 얼마나 발전시키냐. 예. 이게 취향 취미를 발전시킨다 할 때 식당 여기저기 막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식당만 다닌다고 막 되는 게 아니죠. 다양하게 식당을 다니면서 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대화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쌀국수를 먹을 때도 어느 순간 나는 고수는 싫어요. 아, 나 그거 못 먹겠더라.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먹어보다 보면 자, 우리가 옛날에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방 커피라고 하나? 그 네. 커피 뭐라고 그러죠? 그 다방 믹스 커피? 믹스 커피 네. 하죠. 믹스 커피 맛있잖아요. 예. 달고. 그것에 익숙한 한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쓰디쓴 커피, 내린 커피를 줬다고 쳐봐요. 좋아하나요? 대부분? 처음에는 낯설지. 낯설지 안 좋아하죠. 예. 그리고 삶이 지금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올려야 되고 기쁨, 즐거움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 믹스가 맞죠. 그렇지.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 생겼어. 그러면 믹스 안 필요할 수 있거든요. 예. 믹스 없이도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되죠? 그 상큼한 느낌을 유지해주는 그 신선한 느낌을 유지해주는 커피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취향이 발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커피를 다양하게 마시다 보니까 믹스 커피는 못 마시겠다 하면 그것도 나쁜 거예요. 믹스 커피를 폄하하는 거죠. 그렇지. 그것도 취향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 잘못된 그거는 거죠. 상하 관계가 아니고 그렇죠. 뭐 종속되는 관계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취향을 존중하는 건 좋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취향을 존중하란 말이지. 네. 아, 그냥 벽을 치고 그런 게 대화를 아니라. 안 하고 단절시키는 건 아니다. 그러면 망한다. 망한다. 그럼 외롭다. 예. 그리고 특히 지금 젊은일수록 특히 젊은 남자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네.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다음 주에 만나면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